네, 안녕하세요. 아는네커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종식의 전제 조건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는 집단 면역 형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 면역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최대한 감염은 덜 걸리고 우리가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려서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거의 전 세계의 최고 수준에 이를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했고,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매우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매우 늘어나면서 위중증 사망하는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심각한 사태에 이제 처해 있는데요.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비율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부스터샷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50%밖에 예방하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비율도 부스터샷까지는 맞아야 90% 이상은 달성을 했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백신이 오미크론 앞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져 내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B세포는 우리가 코로나 감염 자체를 막기 위한 항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T세포는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을 보니까 우리가 변이가 일어나는데 항체가 달라붙는 겉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어떤 에피토비라는 부분이 변이가 일어나고, 스파이크 단백질 중에서 이제 T세포가 인지하는 그 부분들은 굉장히 안에 숨어 있어서 변이가 일어나더라도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백신을 이제 접종을 했는데 항체 형성이 생각보다 이제 증가했다가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도 하나의 문제점이 됐었고, 이제 백신 접종을 했으면 그게 이제 점막이나 점막 골고루 다 이제 면역이 형성돼야 되는데, 이제 폐에만 면역이 형성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코로나에 걸리면 이 폐뿐만 아니라 이 코 점막부터 목까지 다 이제 면역력이 형성이 됐는데, 우리가 주사만 맞으니까 이 코나 이 점막의 면역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미크론이 여기까지 잘 안 내려가고 여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백신을 맞아도 이제 돌파 감염을 일으키는 이제 기전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백신이 쓸모가 없는데 우리 그냥 코로나 걸려버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스페인 독감 때도 코로나가 이제 많은 확진자 수를 이제 일으킨 다음에 사망자 수도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1920년, 한 약 2년 뒤쯤 이제 종식이 됐었는데, 이럴 때는 당연히 백신도 없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나 뭐 다른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도 그냥 감염되면 안 돼? 자연면역 이루자라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 이제 집단면역 실험을 했었는데,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발생했고 사망자 수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도저히 못하겠어 하고 연구를 중단했었었죠. 그만큼 많은 희생이 따랐었는데, 문제는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오미크론에서는 이전보다 중증으로 진행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게 이제 큰 차이점이어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치명률이 이렇게 낮은데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백신 면역뿐만 아니라 자연 면역도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전체 인구의 몇 프로 이상이 걸려야 코로나가 끝난다 뭐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곧 뭐 4월달, 5월달이면 전체 인구의 30% 달성하니까 코로나 이제 끝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다 보니까 백신 접종이 그동안 어떤 해왔던 역할이 굉장히 등한시되고 무시되는 것 같아서 한번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현재 확진자 수가 정점을 이루고 나서 사망자 수도 이제 줄어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서는 백신 접종을 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단 면역 형성으로
자연 면역 형성으로 집단 면역을 이룬 그런 국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집단 면역, 백신 면역 모두 이루었는데 결과가 사망률이 아직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만큼 낮아지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 유럽에서도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고 사망률은 내려가고 있지만 그 이전보다 사망률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아시아는 두말할 나위 없이 여전히 확진자 수,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언제가 도대체 정점인지 아직까지도 가늠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나라들마다 확진자 수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사망자 수가 떨어지는 건 왜 제각각일까요? 물론 나라들마다 어떤 의료의 역량이라든지 뭐 인구 대비 뭐 예를 들어서 고령층이 많거나 뭐 그럴 경우에서는 당연히 사망하는 비율이 높겠죠. 그건 국가마다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백신 접종률 부스터샷까지 맞은 접종하는 그 비율인데 뭐 프랑스, 호주, 영국이 굉장히 비슷한데 그 결과가 뭐 중증도를 나타내는 그 결과는 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볼 텐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백신 접종률 한 번이라도 맞은 비율이 65%예요. 근데 누적 확진자 수가 이제 24%, 100명 중에 24명이 다 코로나 한 번쯤 걸렸다는 건데, 이렇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사망률이 높다는 거고, 이걸 토대로 우리가 풍토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부스터샷까지 맞은 비율이 매우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미국은 확진자 수는 많지만 백신 접종을 한 비율이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집단 면역을 이루진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백신은 한 번이라도 맞은 비율이 74%나 돼요. 그래서 누적 확진자 수는 미국보다 더 많은 100명 중에 30명이 다 코로나에 걸렸던 지금 비율인데, 여기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맞은 사람이나 사망률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 말은 즉슨 현재 풍토병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보니까 부스터샷까지 맞은 비율도 굉장히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의 노출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말은 즉슨 백신 접종을 물론 이제 부스터샷까지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방 자체를 막는 비율은 50%밖에 안 되지만 중증 사망하는 예방하는 비율은 90% 이상이기 때문에 풍토병으로 만들 전제 조건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백신 접종으로만 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연 면역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 번 혹은 재감염 되신 분들이 백신 접종을 한 번이라도 맞았다면 이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들보다 면역력은 훨씬 더 세요. 그리고 재감염 발생 비율도 현재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 많게끔 보이지만 확진자 수가 꺾이면서는 재감염 비율은 더 현저하게 적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전에 이제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역 획득한 사람의 분율이 중요하고 그 분율을 백신 접종으로만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백신 접종과 자연 면역을 통해서 그 접점을 국가마다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들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푸는 정도가 다르고 나라마다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접점은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코로나 종식, 제가 뭐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종식을 가늠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렵고 이제 긴 강의였지만 한 번씩 이제 다시 정리해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지금의 현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긴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